저와 아내가 만난 것은 9년 전 어느 행사에 들리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아내와 27살의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거였죠. 저는 아내가 20살인지도 모르고 아내의 성숙해 보이는 매력에 먼저 다가가서 연락처를 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아내는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되자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뭐랄까 정확한 표현이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몸에도 명품을 휘감고 있었길래 처음에는 제가 그런 명품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이 엄청 부잣집이더군요. 제가 명품에 워낙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막 20살의 어린 여자친구랑 사귄다고 하자 친구들이 다들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한 번은 대학 동창들과 밥을 다 같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를 모두 마친 후 여자 동창 친구가 저에게 약간 시기 어린 말투로 말하더군요. 너도 참 고생이 많다고 얼마나 어린 여친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월급 다 바쳐서 여친에게 명품을 도배하다시피 선물했냐길래 저는 깜짝 놀라며 말하길 나는 여자친구에게 단 한 번도 명품 같은 건 선물한 적이 없다고 가끔 그냥 소소하게 초콜릿이나 휴대폰 케이스 정도 선물했던 게 다라고 하자 그 친구는 인상을 쓰더니 정말이야. 제 오늘 입고 나온 것만 해도 대충 어림잡아도 1000만원가량은 될 거라고 핸드백만 해도 수백만원이 넘는 거고 나머지 시계나 구두 등 걸친 것들도 장난 아니더라고. 저 나이에 저렇게 하려면 도대체 뭔 짓을 해야 저게 가능하겠냐? 라는 친구의 말에 순간 저는 멍해졌죠. 친구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숨겨진 의도 자체가 마치 술집 같은데 나가는 애 아니냐는 말이었고 심지어 저조차 몰랐던 어린 여자친구가 저렇게 비싼 명품들을 휘감고 있으니 친구의 말에 알아보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아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이런 건 어디서 난 거냐고 하니까 아내는 자기가 산 거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군요. 그 외에도 저희 데이트할 때 제가 사주려고 하면 됐다고 그냥 더치페이 하자는 식으로 하거나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계산도 자기가 먼저 하는 태도가 그냥 태생부터가 돈 같은 건 좀 하찮게 느끼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진 게 그 여자 동창이 제 주변 친구들에게 제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거였죠. 제가 술집 여자랑 사귄다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온몸에 명품만 휘감고 다니고 있고 저한테서 돈 뜯어낸다며 불쌍하다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친구와 통화할 때 제가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운전 중이었던지라 자동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아내까지 듣게 된 거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여자 동창을 당장 불러내라고 하더니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가 오히려 술집 여자 아니냐며 내가 만약 네가 떠들고 다니는 헛소리와 다르게 진실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따지자 제 여자 동창은 아내에게 처음에는 시침이 떼면서 자기는 그런 소리 한 적 없다고 하다가 제 아내가 계속 반말하며 몰아붙이니깐 이제는 대놓고 술집년이라 말하며 운운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웬 변호사가 찾아와 법적 대리인으로서 동창을 고소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고 동창을 명예훼손죄로 잡아 넣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변호사는 아내의 아버지 회사에서 자주 일을 맡았던 전문 변호사였던 거죠. 실제로 아내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유언비어 퍼뜨리던 여자 동창이 벌금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나중에는 제 아내에게 전화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미처 잘 몰라서 그런 헛소리를 했다고 사정했지만 아내는 내가 처음에 좋게 말할 때 사과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이미 실추된 내 이미지는 어쩔 거냐고 벌금 따윈 네가 내면 그만이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법적으로 괴롭힐 거라며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게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아내가 술집 여자가 아니라 진짜 부잣집 딸이란 게 제 지인들에게도 모두 싹 다 알려지게 되었죠. 거기다가 저랑 사귄 지 몇 달 지났을 무렵이 21살 때라 갑자기 아내는 독립해서 집을 나와서 살 거라며 그것도 비싼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곳을 거리낌 없이 계약해버리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이사를 하던 날 아내 본 집에 이삿짐을 날라주러 갔다가 아내가 진짜 부잣집 딸인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도와달라고 이사센터에 이미 짐은 붙였는데 남은 짐에까지 좀 같이 옮겨달라고 해서 아내가 알려준 집으로 처음으로 찾아갔더니 진짜 초고가의 주택단지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커다란 성문 같은 집 문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좀 이따 아내가 웬 아내의 언니처럼 되어 보이는 여자와 같이 나오더군요. 아내는 귀찮게 따라오지 좀 말라며 그 언니에게 쏘아붙이더니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에서는 심기 불편하게 내내 앉아있던 아내에게 저는 언니랑 싸운 거야? 라고 물으니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멍해져서 아니 엄마는 무슨 농담 아니고 얼뜻 봐도 나이 차이가 나랑 해봐야 5살 정도뿐이 안 나 보이시던데 라고 말하자 아내는 부끄럽다며 그냥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만 하고 그 뒤로 별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거의 결혼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내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는 원래부터 부자였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재산으로 사업을 했고 자기가 아빠의 첫째 부인의 딸이라고 그리고 여태 커오면서 새엄마만 3번이 바뀌었고 제가 본 그날 엄마가 4번째 부인이라고 근데 나이가 저랑 동갑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란 소리가 입에서 나올 리도 없고 자기가 새엄마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새엄마도 자기를 싫어해서 매번 둘이 싸우는데 이번 새엄마는 어찌나 아버지를 잘 구워 삶았는지 자기 편도 안 들어주고 해서 그냥 이번에 집을 나와서 살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 말대로 정말 집안 사정이 아주 복잡한 아내였죠. 거기다가 2번째 엄마 사이에 낳은 여동생이 하나 더 있고 이번에 4번째 엄마 사이에는 자기랑 무려 18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니까 아빠도 4번째 엄마한테는 싸고 돌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집안관계를 들으니 아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론 그런 아내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연민이 들더군요. 아내는 남들한테는 고고하게 잘난 척했지만 저에 대한 소유욕도 엄청 심했고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할 정도로 저에게 의지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보인 모습이란 걸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5년간 연애를 하자 장인어른이 저를 불렀습니다. 장인은 저를 보자마자 그냥 대뜸 결혼하라는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얼떨떨해하다가 정신 다시 바짝 차리고 장인에게 말씀드리길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없으시냐니까 이미 사전에 모두 알아봤다며 집안이나 학벌 회사 하는 일이나 모두 그만하면 괜찮다고 그러나 출가회의니까 장인 회사에만 넘보려고 하지 않으면 될 거라며 재차 결혼하라고 밀어붙이셨고 제 나이도 32살이 넘어가던 시기라 집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안 그래도 점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그 당시 동거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이미 부부처럼 살고 있었던지라 혼인신고 안 할 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결혼식 날 진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제 장모님이 될 사람이 저랑 동갑인 여자라니 결혼식장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장모님과 장인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긴 했습니다. 아내도 그 문제로 자기 결혼식에 왜 친엄마를 부르지 않고 저 여자를 불렀냐고 투정 부렸지만 그런 식으로 투정 부리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장인어른의 엄포에 어쩔 수 없이 꾹꾹 눌러 참았죠. 사실 친엄마도 이혼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라 모성애고 엄마고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였죠. 아내는 사실 엄마 자리에는 아무도 안 오기를 원했는데 장인이 저렇게 새엄마 데려와서 자기 결혼식 망신 준다고 저 여자는 또 저런 걸 즐긴다고 하는데 저도 좀 솔직히 민망하긴 했었습니다.
그 뒤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명절 때만 한 번씩 찾아뵙고는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정말 장모와 아내의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장인어른만 없다 하면 서로 반말 내뱉고 욕도 하더군요. 근데 그 대화 수위가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장모에게 어느 술집에서 일하다 온 거냐며 자기보다 30살은 많은 남자의 애까지 가지려면 비위도 좋다며 돈이 그렇게 좋냐고 비꼬았고 장모는 이 집구석에 돈 10원짜리 하나도 너한테 안 넘기게 할 거라며 자기가 죽음 죽었지 너 같은 거 잘 되는 꼴 절대 못 보게 할 거라고 서로 막말하며 싸우는 정도였죠. 그러다 한 번씩 감정이 과열되면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는데 장인이 화를 내며 말렸을 정도라 저로서는 장인 댁에 가는 것 자체가 살떨리고 조마조마한 게 많았습니다. 장인은 딸이라서 그리 크게 뭐라 하지 않는 편이었고 그런다고 아들 낳은 장모를 집에서 내쫓을 기미는 일도 없었죠. 오히려 장모를 두둔하는 쪽이라 아내와 처가에 다녀온 날이면 아내의 기분은 쭉 내려앉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저희 회사 앞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며 저에게 식사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여기까지 오신 장모님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마침 제가 식사하러 나와 있던 터라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다고 통화를 받자마자 말했던지라 거절한 명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식사를 하고 난 뒤로 장모에게 오늘 고마웠다는 문자가 왔었고 집에 와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장모님이 회사에 찾아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니까 아내는 기분 나쁜 기색을 띠며 오빠 나 몰래 혹시 장모랑 연락하면서 만나는 거였냐고 이어서 추궁하길래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그때부터 아내의 의심쩍은 기색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아내에게 휴대폰 내역을 다 보여줘도 아내가 저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얼마나 그 여자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둘이서 그렇게 밥을 먹냐며 그리고 휴대폰 속 내용 이미 다 지운지 내가 어떻게 아냐며 도 난리를 쳐서 그냥 2번 다시 장모가 찾아와도 앞으로는 밥 먹는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장모가 임신을 했던 거였죠. 문제는 장인이 장모가 임신한 기간 동안 회사 일로 국내에 없었던 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 말인즉 장모는 장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집안은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지만 아내는 반대로 신이 나서 바로 처가로 달려가더니 장모를 닥달하며 추궁했죠. 장인 역시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선한 것을 데려와서 호강시켜줬더니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말하자 장모가 우물쭈물하더니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이 아빠가 저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집안 분위기는 엄청나게 쎄하게 변했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번쩍하고 정신을 차리니 아내가 제 뺨을 때렸더군요. 자긴 진즉에 알아봤다며 너네 둘이 처음 볼 때부터 눈빛이 달랐다는 등 언제부터 나 몰래 만난 거냐고 말하자 장인 역시 자기 딸이 저렇게 말하니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장인이 제 멱살을 쥐며 이런 인간만도 못한 놈이라며 욕설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당혹스럽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발버둥치듯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둘은 이미 너무 화가 나 귓가에 제 말은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에게 지옥 같은 욕설을 퍼붓더니 끝내 저와 장모 둘 다 내쫓아냈습니다. 쫓겨난 뒤 제가 장모에게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냐니까 장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는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디론가 가려는 장모를 뒤따라와 잡아채자 장모는 저에게 이거 놓으라며 자기 애인 노릇이라도 할 거 아니면 이거 놓으란 말을 연신 내뱉고는 뿌리치고 택시 타고 가버리던 장모.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장인 집에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안 받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로 나는 분명히 그달에 너랑만 있었지 않았느냐고 내가 장모를 만날 시간이 언제 있어서 장모를 임신시켰겠냐고 말을 해도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장인은 저를 부르더니 그날은 자기가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도 아내 말에 따르면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며
정말 자네가 장모를 임신시킨 게 아니냐며 재차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 아니고 상황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리니 장인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길 몰래 회사에 가는 척하고 그년을 만났을 줄 누가 아냐며 비인양거리자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연결시키고서야 어느 정도 누그러졌죠. 그래도 장인은 의심이 풀리지 않는지 그럼 왜 저 사람이 자네가 임신시킨 거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저도 그게 알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애라도 태어났으면 친자검사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검사하려면 좀 더 임신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장모는 그 전에 아이를 세상에 못 태어나게 해버렸죠. 그리고 여태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모는 아내를 너무 싫어했기에 자신이 바람펴서 어차피 쫓겨날 걸 알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아내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놓고는 저와 바람 피워서 제가 장모를 임신시킨 거라고 한 거였죠. 실제로 장인이 장모가 만나던 남자를 찾아내기까지 했고 장모도 장인에게 쫓겨나고서는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와 제 관계는 이미 장모의 의도대로 파탄이 났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으니 더 이상 저의 결백함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으며 아내의 의심은 집착으로까지 이어져서 마치 반드시 제가 그러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대화를 하니 장인은 장모의 그간의 행적에서 이상함을 느껴 아내에게 제가 아닐 거라고 말을 해도 아내는 유지부동입니다. 결국 어느덧 별거하게 된 지 2년째고 아이도 아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있네요. 이젠 저도 아내 설득을 포기하고 그만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아도 아내 앞에만 서면 죄인처럼 눈치를 봐야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데 이제는 저 역시 이런 상황이 질리고 지긋지긋하네요. 임신 사건 이후 2년 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